더인데 요 길이와 요 길이 알면 우리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즉 우리는 2분의 3과 6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아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길이, 답을 얘를 x라고 놓자. 그리고 얘를 y라고 놓자. 그럼 우리 y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y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y를 구하려면 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다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양수 길이 y를 구하시면 되겠죠. 결국 y의 제곱은 3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한 것과 같겠네요. 자, 결국 얘는 4분의 4, 32, 144네. 144에서 9 빼면 몇 나오니까 135 뭐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y까지 구하자. 어차피 나 y의 제곱을 쓸 거니까 이제 드디어 답이 되는 네 번째 x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x의 제곱은요 y의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3에다가 3 가면 몇입니까? 2분의 9죠. 2분의 9의 제곱을 한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y의 제곱인 4분의 135 적으시고요. 요 뒤는 4분의 9, 81 나오네요. 결국 x의 제곱은 4분의 몇 나오냐? 6, 11, 4분의 216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216은요 몇으로 정리가 됩니까? 얘 우선 2로 나눌 거 다 나눠보자. 자, 2로 나누면 1은 28에 4로도 나눠주네. 그냥 4로 나눠볼까요? 자, 4분의 216 그냥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4, 5, 20, 4, 4, 16 뭐 요렇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x의 제곱은 54가 됐고요. 그냥 x로 막바로 갈게요. 양수끼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사라지고 그냥 x는 루트 54 나올 겁니다. 자, 54는 뭐와 같습니까? 9, 6에 54이므로 3 루트 6과 같겠네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x값하고 몇이다? 3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가 다 되신 분은요, 4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6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할게요. 푸십시오. 예. 보이는 거 많죠? 우리가 이미 개념에서 정리해서 보이는 거 많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 벡터의 크기래요. B 벡터면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하겠네. 조만큼의 길이. 그리고 BC 벡터의 크기래요. 자, BC 벡터면 요만큼의 크기를 얘기하겠네. 이거 보니까 혹시 떠오르는 개념 있으십니까? 예, 개념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배운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 36페이지에서 배운 개념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요 개념 떠올라야 돼요.
자, 요 개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역으로 정사형적으로 해석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 혹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 혹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으로 다시 역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좀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46페이지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이구. 네. 자, 46페이지. 자, 우리에게 요거 곱하기 요거, 요 길이 곱하기 요거를 하랬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찾아낼 건 뭐냐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길이는 BD의 길이가 6이다. AC의 길이가 4다라고 주어졌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두 벡터의 합과 두 벡터의 차이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요 길다란 벡터 살릴 거고 요 대각선을 살리기 위해서 요 벡터를 설정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아예 지정하고 갈까? 얘를 A 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B 벡터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A 벡터의 정사형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길이가 되는구나 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는 BE 벡터는 A 벡터 도트, BC 벡터는 B 벡터. 그래서 얘는 정사형의 길이로 이렇게 역해석할 수 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벡터 도트 B 벡터다라고 이렇게 역해석할 수 있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AB 벡터를 설정하게 되면 이 벡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 붙인 값이 6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요. AC, 선분 AC의 길이가 4라는 것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 붙인 길이가 4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차 결합의 크기가 주어졌는데 내가 구해야 될 건 내적이에요. 그러면 이 1차 결합의 크기를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를 1식, 얘를 2식이라 부르고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1식 제곱합니다.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2A 벡터 도트 B 벡터 플러스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은 36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식 양변 제곱합니다.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도트 B 벡터 플러스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은 16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 벡터 도트 B 벡터. 그러므로 요 내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드우식을 어떻게 한다? 뺀다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얘하고 얘 사라지면서 4A 벡터 도트 B 벡터는 20이다 나오겠네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 A 벡터 도트 B 벡터의 값은 몇이 되겠다? 5가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36페이지였나요? 36페이지 개념과 그리고 몇 페이지? 43페이지 개념이요. 잘 어우러져서 1차 결합의 크기는 제곱을 하면 내적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전형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47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요. 내적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적이 주어졌을 때 그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문제 유형에 관해서 우선 좀 분석을 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문제가 나왔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정되는 부분, 즉 값이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요게 바뀜에 따라서 막 이 이렇게 최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최소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값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건 뭐야? 요소들 중에 고정된 부분이 이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막 이 요소 저 요소 다 막 벡터도 변하고 각도 변하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내적의 최대 최소 유형을 3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번은 뭐냐면 두 벡터에 주어진 크기가 모두 고정이 돼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고정이지 크기가 뭐가 나와요? 내적에는 크기, 각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3개의 요소 중에 크기 2개가 모두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만 따지면 돼? 각만 따지면 되는 쉬운 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유형은요. 한 벡터의 크기만 고정이에요. 한 벡터의 크기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야. 그 얘기는 뭐야? 나머지 남아있는 크기가 2개인데 하나만 고정이니까 크기 하나가 변동이고요. 그리고 또 모두 자연스럽게 각도 변동인 상태죠. 어쨌든 결론을 내면 나머지 한 벡터의 크기는 뭐인 상태? 변동인 상태. 이게 조금 더 1번보다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3번 뭐다? 두 벡터가 둘 다 모두 변동인 상태예요. 그래서 크기가 둘 다 고정인 경우, 하나는 고정, 하나는 변동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둘 다 변동인 경우 이렇게 3개로 점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제일 쉬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두 벡터의 크기가 모두 고정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벡터의 내적이 나오면 얘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고정, 뭐만 변동인 상태다? 코사인 세타만 변동인 상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땐 되게 쉽지. 자, 두 벡터는 어떻댔어?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크고 180도 내에서는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요 값은 작아져.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대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각은 최소라는 얘기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세타의 범위 내에서 각은 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최소일 때, 제일 작을 때 내적의 값은 뭐가 된다? 최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역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최대일 때 내적의 값은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므로 최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참고사항은 두 벡터의 각의 크기는 0에서 파이까지, 일명 0도에서 180도까지만 따진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코사인 0의 값은 몇이다? 1. 코사인 2분의 파이, 즉 90도의 값은 0. 코사인 180도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처럼 각이 0, 2분의 파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의 값은 작아져서 결국 내정의 값은 점점 최소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한 벡터의 크기만 고정, 나머지 한 벡터의 크기는 변동이라는 요 요소에 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한 벡터의 크기만 고정, 나머지 한 벡터의 크기는 변동인 경우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우리는 A 벡터의 절대값 붙이고요. B 벡터의 절대값 붙인 후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벡터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고정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변동이에요? 얘도 변동이고 얘도 변동이죠? 바로 요 덩어리가 변동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와닿는 거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요, 요런 거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로 해석을 하면 정사형으로 해석을 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내적과 정사형의 관계를 배울 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정사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형으로 해석해서 저기에 보이는 이 변동되는 그 벡터의 크기와 각을 모두 다 뭉쳐가지고 뭉뚱그려서 정사형으로 해석해서 최대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최대최소 구하기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자. 자, 요 2번 유형에선 얘가 가장 유리하고 사실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정사형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냥 정사형으로 편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정사형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끝말 이어가기 개념을 이용해서요, 식을 변형해서 최대최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끝말 이어가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녀석을 원래는 두 벡터의 합으로 변형할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AB 벡터가 이제 있었어. 내가 이걸 모르거든. 모르는 변동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AO 벡터 플러스 OB 벡터 이런 식으로 끝말 이어가기로 이렇게 해석해서 원래 변동인 한 녀석을 두 벡터의 합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으로 변형하면 반드시 얘는 변동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잘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요, 고정 플러스 변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큰 변동을 하나는 고정시키고 쉬운 변동 하나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다시 우리는 이 변동을 고정 플러스 변동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변동은 어려운 변동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해체를 해버리게 되면 이 뒤에 오는 변동은요, 해석하기 쉬운 변동이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제를 봤는데 얘는 X축, Y축을 잡아서 해석 기하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경우입니다. 해석 기하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좌표 평면 위의 성분으로 바꿔서요, 예,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통 노멀한 문제 유형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모두 변동되는 유형이에요. 자,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2번에서 배웠었잖아. 정사형으로 안 되면 끝말 이어가기를 이용해서 변동 플러스 고정 플러스 쉬운 변동으로 바꿔서 푼다. 그 2번이 그대로 정리가 되고요. 3번 이도저도 안 되면 해석 기하로 좌표 잡아서 풀어 라고 했죠. 그 3번이 여기에 그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는요, 그래, 이렇게 크기만 조정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경우, 정사형으로 따지는 경우, 끝말 이어가기로 변형해서 따지는 경우, 해석 기하적으로 좌표축 잡아서 따지는 경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도록 합시다. 끝말 이어가기를 이용하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끝말 이어가기를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얘를 원래 하나의 벡터였는데 이 벡터를 두 벡터의 합으로 변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 AB 벡터는 AO 벡터 플러스 OB 벡터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변동이었던 녀석이 무슨 변동이 됐어? 어려운 변동 한 덩어리였던 녀석이 고정된 값에다가 쉬운 변동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요, 요게 보이는 요 O 있지? 이렇게 중간점을요, 경유점이라고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 경유점을 거쳐서 가는 거야. 원래는 A 벡터, B 벡터였는데, 요게 O를 거쳐가지고, 그래, 얘는 AO 벡터에서 OB 벡터로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이런 경유점이 하나 생길 수 있겠지. 자, 이 경유점으로는 보통 선분이 나올 경우에는 선분의 중점이 사용이 됩니다. 선분의 중점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원이 등장할 때는 경유점이 원의 중심이 주로 됩니다. 경유점이 원의 중심이 사용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경유점 5를 잡아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하고 여기에 있는 벡터가 크기가 같아. 그러면 두 개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뭐 0벡터 이런 식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점이나 원의 중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어떤 원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다가 얘가 원래 벡터면 얘는 역벡터라고 불리는 녀석이 되겠죠? 역벡터가 더해지면 얘는 무조건 0벡터가 되는 아주 간단한 정리로 계산이 막 정리가 돼서 나갈 거기 때문에 선분의 중점 혹은 원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경유점 자리에 들어가면 좋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 B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위에랑 똑같죠? 해석기하적 접근 좌표 평면 위에 성분으로 표시하라. 해석기하적 접근 좌표 평면 위에 성분으로 표시하라. 해석기하적 접근 좌표 평면 위에 성분으로 표시하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4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들어가 보자. 자, 48페이지. 얘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문제를 보니까 막 4점 있고 글씨체가 수능 글씨체지.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정삼각형 ABC, 정삼각형 ABC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요 한 변인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와 있어요. 이때 선분 BC 위에 점 D를 DAB의 각이 15분의 파이가 되게 얘는 고정된 한 점이네요. 고정시켜서 이렇게 정한 후에 X는 원, 2를 움직일 때 바로 요 AD라는 벡터와 C에서 X는 어디 올지 몰라? 어디 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죠. 요 CX 벡터의 내적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내적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를 잡아서 A, C, P의 각의 크기가 P분의 Q파이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내적의 값이 최소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요 정리해 주기 전에 좀 개념 하나만 여백에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자, 우리요 그 여백에 요런 개념을 하나 정리해놓고 갈게요. 그 페이지 문제도 풀어야 되고 개념도 적어야 되니까 글씨 좀 너무 크지 않게 예쁘게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 문제에 등장하는 구의 특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벡터 문제에 등장하는 구의 특징. 오, 선생님, 벡터 문제 이렇게 구가 등장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벡터 문제는요, 구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벡터 문제에 등장하는 구가 가진 특징은 뭐냐? 벡터의 방향에 자유를 준다예요. 벡터의 방향에 자유를 준다예요. 자, 벡터에서 중요한 건 뭐야? 방향성과 벡터의 크기 두 개밖에 없잖아. 왜? 시점은 어디 놓이든 같은 벡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한데 원 같은 경우에는요. 벡터의 방향이 아주 360도 어디가 돼도 되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 받아 적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에서 방향은 각을 바꾸고 벡터의 내적에서 방향은 각을 바꾸고 우선 적어놔. 두 번째 줄에다 벡터의 내적에서 방향은 각을 바꾸고 벡터의 내적에서 방향은 각을 바꾸고 자, 줄 바꿔서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각은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각은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각은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요. 그래서 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방향에 자유를 주고 방향은 각을 바꾸고 각은 내적의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은 그렇구나. 구도 되고요. 평면에서 원입니다. 선생님 지금 구 입장에서 설명했네요. 평면에서는 원, 공간에서는 구 되겠습니다. 원이나 구의 특징이 뭘까? 원이나 구의 특징이 뭘까요? 원 혹은 구의 특징 이렇게 제목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 혹은 구의 특징 원 혹은 구의 특징은 각을 바꾸고 각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요 정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P가 원 위의 점일 때 아래쪽에 필기를 해놓으세요. 점P가 원 위의 점일 때 자, AQ 벡터 도트 OP 벡터의 최대, 최소값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느냐라는 개념을 좀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녀석은 선생님이 고정을 시킬 거고요. 이 녀석에 자유를 줄 겁니다. 변동의 자유를 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두 개의 원을 그릴 겁니다. 자, 두 개의 원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Q 지점이에요. 그래서 AQ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그려볼까? A에서 이렇게 Q까지 가는 AQ 벡터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내가 내적을 할 건데 OP 벡터, 변동하는 P자리는 어디에 올 수도 있죠. OP 벡터의 최대값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질까? 최소값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질까? 할 거예요. 자, 최대값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적을 했을 때 두 벡터에 어차피 OP 벡터의 뭐야? 크기는 같지. 크기는 모두 반지름이니까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각만 최소가 되면 되네. 각이 최소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에 보이는 이 벡터의 방향과 여기에 보이는 이 벡터의 방향이 같은, 즉 두 개의 선이 평행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내적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크기 지정돼 있고 요거 크기 반지름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요 두 벡터의 각이 제일 크면 클수록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 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즉 여기에 있는 두 요선이요 서로 평행선을 탈 때 이렇게 벡터가 거꾸로 되는 요 경우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선 개념적으로요 요만큼 정리해두고 가겠습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필기하십시오. 다 필기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